루터회가 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0월 9일은 576돌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성경이 한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 2022 코리아 퍼레이드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퍼레이드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현장에서 자세한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퀴어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한 같은 행사에 반대 집회를 비롯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서명 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 주요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루터회 증경총회장 이홍열 목사는 세속적 가치관 대신 하나님의 의로 대변되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목회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도, 곧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환영사를 전한 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은 여전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는 예배의 기초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학교 감소, 청년층의 탈교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루터회는 진영석 전 총회장이 정기총회 결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 3개월 만에 올해 교단 관련 모든 법정 다툼을 끝낸 바 있습니다. 또 루터회 측은 루터대학교의 정치적 독립 문제도 집행부와 학교 관계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창립되는 교단 소속 교회도 있습니다. 루터회 측은 가까운 교회 창립에 이어 이달 중 기리의 교회가 창립될 예정이며 포레스트 교회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터회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다양한 보고를 받고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0월 9일은 576돌 한글날입니다. 이제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 성장 뒤에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443년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하지만 한문을 중시하던 양반들은 한글을 천대했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450년이 지난 1894년에야 한글은 민족의 주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이 진정한 우리 언어로 빠르게 보급된 데는 한글 성경의 역할이 컸습니다. 1882년 존 로스 선교사가 중심이 돼 중국 선양에서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선교 누가복음전서, 복음 전파는 물론 한글 보급과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권서라든지 전도부인들이 한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몰랐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려고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맹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서 한글을 읽게 했고 1884년 일본에서는 이수정 선생이 한글과 한문을 섞어 적은 마가복음서를 발행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가져온 성경이 바로 이수정역이기도 합니다. 낙권으로만 출간되던 성경은 1900년에 신약전서, 1911년에 구약전서가 완성되면서 100% 한글 성경이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돼 전문가들을 통해 성경 번역과 개정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을 사랑해서 배우고 또 그거를 다른 분들과도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재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번역할 때도 한자어보다는 순 한글을 사용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한글 성경은 당시 표기와 음운, 어휘, 문장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어 국어학적으로도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성경 철자법이 이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토대로 이렇게 사용되었고 또 19세기의 우리말 변천사를 살펴볼 때 그때 당시 한글 사용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한글 성경은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온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축제가 펼쳐질 장소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출발해 이곳 광화문 광장을 지나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약 1.7km 구간인데요. 네, 퍼레이드 시간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퍼레이드 후에는 서울광장에 있는 메인 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퍼레이드라고 하면 단순히 걷기만 하는 행렬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떤 공연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먼저 퍼레이드 시작은 고적대와 응원단, 탈춤팀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뒤이어 등장할 팀은 다양한 연령층이 한데 모인 행렬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축제가 아닌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행렬은 탱고 댄스팀, 또 수어 합창단 등입니다. 춤과 수어를 통해서 음악과 몸짓으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K-팝과 한국 문화 등 다양한 K 콘텐츠를 활용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면서 문화 강국 코리아의 진면모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현장에 나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먼저 2022 코리아 퍼레이드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가 후원하고 한국기독교 총연합과 CTS가 주관하는 2022 코리아 퍼레이드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다 함께 하나가 되어 모두가 코로나를 이기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자고 기획된 문화축제 행사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퍼레이드 장소 중에 하나가 이곳 광화문 광장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코리아 퍼레이드가 진행될 이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광장에 이르는 이 구간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많은 공을 들여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이곳에서 2022 코리아 퍼레이드를 진행하게 된 것은 저희들에게도 무한한 기쁨이고 온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도 귀한 기회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번 코리아 퍼레이드 행사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3년간 우리 온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화합과 소통, 또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온 국민들이 온 세대가 아우러져서 한국을 대표하는 K-퍼레이드로 함께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K-퍼레이드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열릴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일보가 리처치 세상 속으로를 주제로 국민 미션 포럼
2022를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치유하는 교회 김희식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가 각각 설교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와 실천신학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코로나 속 한국교회 현실 진단과 공적 신뢰 회복, 엔데믹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선교적 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된 예배와 교회다운 교회로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13회 2022 홀리위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도시 순례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배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버스킹 예배는 워시퍼스 무브먼트의 찬양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와 설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울기독천년연합회는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주요 도시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홀리위크 운동은 어떤 대형 교회나 혹은 큰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6년 전에 거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무명의 청년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처음에 5년 동안 거리에서 예배했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이번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요. 부산과 대구, 전주와 부천에서 열리는 버스킹 예배는 오는 9일에 서울 광장에서 문화공연 축제인 위틴즈 페스티벌과 홀리위크 서울광장 집회를 개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22 한반도 평화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세계 오순절협회 윌리엄 윌슨, 미국 하나님의 성회 더 클레이 총회장과 웨슬리안 교단 리더 등 국내외 목회자 5천여 명을 비롯해 크리스천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합니다. 충정교회가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옥성석 목사는 지난 것은 뒤로 하고 신발끈을 다시 묶고 출발하길 바란다며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실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옥성석 목사는 코로나 기간에도 매년 책을 출간해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출판 수익금 기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으며 예배가 끝난 뒤에는 성도들에게 축하떡을 돌리며 교회 창립 주일을 기념했습니다. 장애인 선교단체 남가주 미랄 선교단이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리더 선예 사모를 초청해 2022 미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리셋,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3일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ANC 온누리, 남가주 새누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선예 사모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선교 현장임을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아버지의 마음과 광야를 지나며 등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관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이번 미랄의 밤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또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다시금 또 팬데믹 이전으로 리셋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우리 장애인을 돌보고 또 장애인 선교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랄의 밤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미랄 장애인 장학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8회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LA 로뎀 장로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재미고신 소속 목회자들과 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가든교회 한태일 목사를 38대 총회장으로 추대하고 신구 임원을 교체했습니다. 한 목사는 재미고신 내 영어권 교회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됐습니다. 재미고신총회는 손성수 손은호 목사와 손성기 장로를 브라질 파송 선교사로 임명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말레이시아 사바 신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학교는 학생 교환과 교수 교류를 비롯해 공동 출판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참여에 따라 협력 분야를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의 시집 너의 이름을 사랑해라 부른다가 시집 부문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습니다. 소 목사는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꿈만 같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오는 12일 직장인이 직면한 현실을 위로하고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웹툰 작가가 패널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이 니카라과 지역교회 설립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으로 모인 후원금은 니카라과 친한데가의 지역 교회를 설립하는 데 쓰일 예정이며 이후 지역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컴패션 어린이 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1일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반대하기 위한 찬양 집회도 동시에 열렸는데요. 다음 세대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와 교계가 함께 모였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중구 동성로 중앙무대. 이곳은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행사 반대 찬양 집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대구 경북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동성로 사랑, 가족 사랑의 주제로 진행된 문화 콘서트입니다. 이날 대구 경북 교계 30개 교회 2,500여 명은 아빠 엄마 사랑해요와 퀴어 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교회와 시민 모두를 지키는 일이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건강 가치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라면 이 가치관을 흔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퀴어 축제에 반대하고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콘서트는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 두압 사운즈와 알베로 벨로가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으며 특히 행복을 주는 사람과 가을 아침 등을 부르며 사랑을 노래하는 문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어 기론평 교수와 대구 경북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회 김성미 대표가 가족 사랑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600개 기독교계 대표기관인 대구기독교청연합회도 비성경적인 동성애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 진리에 배치되기 때문에 대기정부 적극적으로 동성애 퀴어에 반대하고 이 모든 악법들이 철폐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최 측은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행사의 일환으로 동성로 일대 상점을 이용하며 소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대구 경북 교계와 성도 그리고 시민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기대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퀴어 축제가 열린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는 더 이상 같은 곳에서의 행사 허가를 하지 말아달라며 중구청과 대구 중부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신기명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인 1일 대구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도로에서 대구 퀴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스 운영과 무대 인사 그리고 퍼레이드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로 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이 통제되면서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대구 동성로 일대에 버스 노선 14개의 버스들이 우회로 운행됐습니다.
행사 주변 상가들은 소음 등으로 인해 가게 매출에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울러 퀴어 행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이 난장판을 하고 오늘 장사를 거의 10%대도 못 했어요. 이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제 시민들이 와가 자는 보는 자체를 징그러워합니다. 내가 봤을 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하면 되잖아요. 4일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상인회 측은 부스 운영과 상행위 등 불법적인 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축제가 장소에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장소에서 개최되어서 저희 상인이 너무나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동성로에서는 이 행사가 열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또 대중교통 전용지구 내에 동성애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40개 점포의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중교통 전용도로에서 열린 대구 퀴어 문화 행사가 같은 곳에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대구시 북구 대연동 인근에는 경북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북대에 다니는 무슬림 유학생들은 대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종교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2021년 신도수가 150여 명에 이르자 무슬림들은 이곳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김정혜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인 대구 대연동, 이곳에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경북대학교에 유학 온 무슬림들이 대연동 가정집에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슬림 유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현재 경북대학교에는 261명의 무슬림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대부분 가족 단위로 입국하여 현재 경북대학교 근처에는 800에서 1000명 정도 가까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 1명 외 외국인 6명이 대연동 가정집 모임 장소를 매입하였고 2019년에 옆에 한 가구를 추가 매입하면서 2020년 9월에 북구청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고 제2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 집회 장소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북대 유학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주 7명 중에 유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또한 모스크 이름이 다룰 이만 경북 앤드 이슬라믹 센터입니다. 대구 경북 총괄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주 중 1명은 칸 이스마일은 북구청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인근에 있는 한맘교회와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도 들어봐야겠네요. 대연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도를 보시면 현재 건축하려는 부지는 주거 밀집 지역이며 11가구로 둘러싸여 있는 위치입니다. 가정집과 불과 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지로 들어가는 골목이 2개 있는데 인근 주택에서 땅을 조금씩 양보해서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건축 전에도 7, 80명이 드나들면서 종교 행사를 했고 라마단 행사 때는 옆 주민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 한가운데 1000명 정도 용납할 수 있는 모스크를 지으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복권, 생존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주민들이 싫으면 집을 팔고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도 계속 집을 팔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스크 주변은 무슬림들로 채워지게 되겠고 현재 주민들이 반대는 하지만 우리들이 물러서면 결과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나가야 합니다. 네, 여러 문제들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대구 북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북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26일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때 백왕식 후보는 분명히 현재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고 있는 부지는 민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시설도 그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고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의무이고 어디까지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편에서 중재하고 노력하고 하겠다고
후보자 토론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9월 15일 1시에 묵구청장을 만나러 갔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묵구청장을 만났습니다. 끝까지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 소리 지르며 주민들 앞에서 노트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공약, 즉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백왕식 묵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소송전은 마무리됐지만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 앞으로 대응과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북구청의 이 황당한 건축 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은 이미 1년 10개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주민들은 사원 건축주로부터 가거물 신고를 당했고 고소 고발 건만 9건입니다. 또한 사원 건립을 반대하려고 하는 주민을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집,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이며 대hen동 주거 밀접 지역에 지어지는 사원을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네, 많은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제2회 정유국제학술대회가 한국교회와 평화통일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독일 튜빙엔 대학교 헤르만 리히텐베르거 교수가 강사로 나서 정유 이상근 박사의 그리스도론과 독일의 재통일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계명대학교 김서준 박사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강혁 박사의 이상근 박사를 주제로 한 논문 발표가 진행됐고, 이어 독일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건호 선교사와 김성근 목사 등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첫 교회 대구 제1교회를 34년간 심우한 고 이상근 목사는 성경 신구약 전권 주회와 영남신학교 교장 역임 등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29일 의성군민 가을음악회를 의성군청 마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의성 지역 크리스천 청년 댄싱팀과 퓨전 국악단, 그리고 트롯가수 송대관, 윤태화가 출연했습니다. 한편 의성군 기독교연합회는 해마다 가을음악회를 개최해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북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망치가 2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3분기보다 10포인트 하락한 84.4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을 수출 경기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수출 전망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관한 지역 합병 법률에 서명하면서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도 합병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러시아에 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 지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가부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학교 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을 연계하는 지원 프로그램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산하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고교 학점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한편,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가구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 위험이 큰 반지하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면담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올해 안에 66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탑방과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도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